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에서 무죄라도 받은 것처럼 웃으며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총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도착한 뒤엔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지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안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를 보좌한 측근이 부부싸움을 목격한 건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직후였습니다. 김건희 씨 측근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복귀한 이후 여사님이 대통령에게 내가 계획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계엄을 했냐며 화를 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다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분노를 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언급했다는 계획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는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헌재에 선고를 한 달가량 남겨둔 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사이에 김건희 씨를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상설특검법도 추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임박하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지자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에게 서슴없이 연락했던 김건희 씨는 계엄 당일에는 잠잠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대통령실 최측근들과도 소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권력을 함께 나눠 가졌던 김 씨가 갑작스런 군 개입에 당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여도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대선 후보 배우자 시절 허위 이력 논란이 커지자 국정 운영에 나서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을 깨고 주요 국면마다 국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 디올백 수수 논란이 일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용산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에도 관여했습니다.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자 박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 진행 상황을 묻고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지연되느냐고 질타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상계엄 바로 전날과 당일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랬던 김 씨는 정작 계엄 당일엔 잠잠했습니다. 문고리 행정관 등 최측근 인사들과 연락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권력을 나누어다가 급작스럽게 군이 개입하자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씨의 사법 리스크를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생각해 방어하다 계엄을 선포했고 이때부터 정치 공동체인 두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예. 그들만의 사랑과 전쟁. 자, 지금 오늘 내란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눈길을 끈 대목이 있었죠. 바로 불법 계엄 직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김건희 씨가 자신이 생각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식으로 아주 경솔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우선 이 내란 사태, 위헌적인 내란 사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던 이 시점에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민망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부끄럽고 민망하고 화도 나네요. 김 씨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자가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일단 그 부분도 앞으로 추가로 더 드러나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주목되는 것은 김건희 씨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국면마다 이른바 부부싸움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당장 지난해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한창 이 명품백 수수로 사과를 해야 된다, 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한창 때였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방송사 대담에 나와서 부부싸움 관련된 언급을 했었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나 제 아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좀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꼭 이슈 가지고서 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자,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그게 비록 조그마한 파우치로 불리더라도 고가의 명품백을 받은 사실은 명확하게 부적절한 행위임에도 이게 부부싸움 소재 정도의 어떤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접근했다. 이런 비판이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네.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가벼운 해명을 할 때부터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게다가 이 부부싸움 언급은 계엄을 하기 한 달여 전에도 또 언급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했었죠. 또 당시에 다시 돌아가 보면 기존 명품백 수수 논란 이외에도 이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폭로가 되면서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도 추가로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 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부부싸움을 제시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자,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자, 부부싸움을 하겠다. 자, 농담처럼 대답을 한 건데요. 예. 보셨겠지만 그 농담에 별로 반응도 없었습니다. 자, 결국 김건희 씨의 이 의혹에 대해서 분수령마다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했다. 이런 지적들이 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싸움은 서로가 비슷해야 싸우는 건데 지금 나온 오늘 특검 발표를 보면 김건희 씨는 계획을 세운 사람. 근데 그게 안 돼서 화낸 사람이 되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획을 망친 사람. 그래서 혼난 사람이 되는 건데 싸움인지는 좀 봐야겠네요. 예.